울진 산불은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피해 가정을 방문해 이재민 가정을 위로했습니다. 2022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가 MZ세대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MZ세대에 대한 이해와 선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볼모로 불법적인 전쟁을 일으켰다고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가 올바른 기후 대응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미래 교회를 위한 운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조이 필리핀이 개국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송 선교 사역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CTS 뉴스입니다. 경북 울진 산불은 진화 과정까지 90회나 걸리면서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이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피해 복구가 시급한 가운데 한국교회도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피해 가정을 방문하고 재건 비용을 전달하며 이재민을 위로했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대형 산불이 일어난 경북 울진군. 김유화 집사와 그의 어머니는 거주지 인근 폐교에 머물고 있습니다. 9일 동안 이어진 산불에 이들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삶의 흔적이 다 또 이게 있는데 네네. 그런 게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막막하고 맞아요. 이재민 거처 마련을 위해 울진군 측에서도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은 순탄치 않습니다. 막막한 심정은 화재 현장을 목격한 김창기 목사도 마찬가지. 화재 당일 직접 산불 진화에 나섰지만 거센 화마에 유독가스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대피해야 했습니다. 불이 나니까 하나도 못 건지고 나왔어요. 그 상황이. 망연자실한 김 집사에게도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피해 소식을 듣고 한국교회가 직접 나선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임원진이 경북노회 임원과 함께 김유화 집사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딸하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이번에 새로 느꼈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신 줄 몰랐다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성도 가정을 위해 직접 집을 짓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장종현 총회장 또한 목회 서신을 통해 우리의 쓸 것을 나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눔을 실천하자며 총회산하교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았나 생각되고 총회 모든 교회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복구를 해주는 것이 같이 합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30대 청년층까지를 뜻하는 MZ세대인데요. 한국교회가 MZ세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가 CTS 기독교TV와 ARCC, 목회데이터 연구소 공동주최로 온라인 개최됐습니다. 주제는 MZ, 세상을 바꾸다. MZ세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그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맞는 선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MZ세대의 특징으로 디지털 기계 사용, 개인주의적 성향, 현재 지향, 가치 추구 등을 꼽았습니다. 기성세대에 규정당하길 거부하는 특징도 교회가 주목해볼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Z세대는 규정당하는 것을 거부한다. 규정하려 하면 또다시 진화하고 자기 스스로들이 기성세대가 가두려는 틀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세대가 MZ세대죠. 그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통계로 한국교회 내 MZ세대의 실상을 살폈습니다. 지 대표는 30대 신앙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교회 출석 청년의 지속적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또 MZ세대의 교회 유입 전략으로 교회의 사회적 역할 강화, 교회 리더십 연령 확장, 진정성 있는 소그룹 등을 꼽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소그룹 활동률을 보니까 연령별로 보니까 20대가 제일 높더라. 그 정도로 지금 어차피 20대는 소그룹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소그룹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걸 좀 많이 좀 생각하시고 교회 시스템을 소그룹으로 한번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SNS와 떼놓고 보기 어려운 MZ세대. 한 발표자는 그 이유로 SNS가 자기 표현의 장이자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간이란 점을 꼽았습니다. 이어 교회도 SNS의 특징처럼 다양성을 존중하는 장이 될 때 MZ세대가 더욱 찾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듣고 보고 관찰하고 또 질문하고 모를 때는 그리고 공간을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일단 그게 뭐가 됐든 교회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렌드를 쫓아가는 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겠죠. 향후 사회 트렌드를 주도할 MZ세대. 그들을 이해하고 교회로 불러오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이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인데요. 이에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오일과 식료품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휘발유와 디젤의 리터당 가격이 2유로를 넘어섰고 밀가루와 식용유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연간 필요한 천연가스량의 40%를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는 데다가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볼모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Mit harten, eng abgestimmten und zielgenauen Sanktionen haben wir auf diesen eklatanten Bruch des Völkerrechts durch Russland reagiert. Und wir sind uns einig, dass wir diese Sanktionen, solange es nötig ist, durchhalten und auf ihre Wirksamkeit hin immer wieder überprüfen werden.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향한 길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 유튜브 채널에서는 올바른 기후 대응을 주제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러시아산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불법으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Ich spreche das Thema bei jeder Gelegenheit an, so dass es wach bleibt in unserer Gesellschaft, dass deutlich wird, das ist auch ein großes Thema von Christen und von Kirche.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앞으로 기후 변화를 촉구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과 연대해 미래를 위한 교회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에서 11회 예루살렘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크라이나 이민자와 난민이 참가해 전쟁 종식을 염원하며 성지를 달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스라엘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제11회 예루살렘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예루살렘 마라톤 대회는 매년 3월경에 개최돼 전 세계 80여 개국이 참가하는 큰 행사로 올해는 2만 5천여 명이 참가했고 우크라이나 난민과 유대인 이민자 약 40여 명이 출전했습니다. 그중 우크라이나 난민이자 전문 마라토너인 발렌티나 키리알스카가 풀 마라톤 부문에서 여성 주자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11세 딸 아이와 함께 폴란드로 피난해 있던 발렌티나는 예루살렘시의 특별 초청을 받아 대회 이틀 전 이스라엘 땅을 밟았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크라이나에 남아 나라를 지키고 있는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참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If you not feel power or energy, you can do it. We're proud of you and do it for us. Do it for our country. Sport unites people. Sport can help build peace. 발렌티나는 기독교인으로 예루살렘 성지를 달리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전쟁이 끝난 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참가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Really, when I come to this place, my feels here like at home. I feel energy from this land. Actually, I very want to send my love, to send this positive to my country.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성 주자 중 1위로 완주한 발렌티나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미디어 선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CTS 조이 필리핀 방송국이 개국 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소식은 윤열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미디어 사역을 펼치고 있는 CTS 조이 필리핀이 개국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바탕가스 장로교회 이용돌 목사는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사역자들을 격려하며 좋은 연대를 통해 방송국의 비전을 세워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근본 팬데믹을 지나면서 얼만큼 미디어 방송 사역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필리핀에 많은 섬들이 있으며 또 많이 자라나는 이 학생들, 젊은이들을 위하여 이 방송 사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이 방송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지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TS 조이 필리핀은 한인 사역자와 협력 선교사 그리고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활동하며 지금껏 방송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한편 방송국의 현지화와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역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방송국 내 미디어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전문인으로 훈련시키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I am very thankful to God that I became a part of CTS Joy Philippines, and I am looking forward that I can do everything in the name of Jesus to give my best in helping the CTS Joy Philippines. College, wala po kaming enough equipment sa school at dito po naging hands-on kami at may actual po kami ginagamit na mas matututo po kami. Ang CTS ay tinuruan kami para mas mag-improve pa sa aming larangan. Sa aming larangan bilang isang mass communication student. 필리핀 청년들과 함께 미디어 사역이 더욱 발전해 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가비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 지원금 1억 원을 성혜병원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서 성혜병원 재단 김석호 이사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된다며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대구, 경북 지역 등에 의료 지원금 10억 원을 전달하는 등 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50주년 준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6월 26일에 열리는 50주년 기념 행사와 비전 2030 사역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안건을 다뤘습니다. 군선교회 측은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전도 활동이 중단되면서 군선교 현장도 위기라며 그럼에도 4만 8천여 장병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세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오프라인 전도 활동을 극복하고 MZ세대 맞춤형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과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한국교회가 연합한 초교파적 선교기구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김순미 장로가 신임 부이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습니다. 은평성결교회 축복의 통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서 축복의 통로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이사인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는 오늘은 15명의 발달 장애인을 섬기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더 많은 섬김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을 이제 또 기점으로 더 많은
이 주변에 우리가 짐져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짐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평구를 복되게 하고 서울시를 복되게 하고 그렇게 하고자 우리가 마음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이용할 보호자들은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참석해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축복의 통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 법인으로 지역사회 복지 선교를 위해 은평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2021년 8월 설립됐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은혜제일교회가 행복한 동네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그루버 김단장이 축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 국립중앙도서관 추천도서로 선정된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의 저자인 서울은혜교회 최원호 목사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최 목사는 열등한 부모와 인사이드 아웃 등 책 17권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외식학부 졸업생이 서울시 서초구에서 추진한 2022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에 당선됐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청년을 선정해 사업비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가 김동춘 박사를 신임 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박사는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현대기독교연구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사회적 책임의 신학과 기독교 윤리의 숲 등이 있습니다. 통일부가 서울지역 통일교육센터로 총신대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총신대 서울통일교육센터 하광민 사무처장은 센터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터전이 될 것이라며 총신대가 북한 선교의 전초기지가 돼 통일교육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필그림교회가 다음 달 4일부터 3일 동안 점검을 주제로 특별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는 사순절 기간 믿음을 점검하고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필그림교회 김형성 목사는 이번 집회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의정부 스튜디오입니다. 세상과의 소통과 공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죠. 교회 공간을 공유해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 공간으로, 주중에는 영상 제작 공간으로 활용되는 복합문화공간 이음 스튜디오를 김수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회 옆 건물에 위치한 스튜디오. 이곳은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시온성교회는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목회 환경에 교회 공간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했고 교회만이 아닌 지역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물 일부를 지역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했습니다. 교회의 공공성, 복음의 공공성. 그래서 이 작은 이음 스튜디오의 공간을 통해서 지역과 소통하고 네트워킹하고 교회가 세상과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또 조건 없이 교회가 이웃에게 이런 사랑을 흘러보내는 이런 관점에서 사실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소통과 공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스페이스아이 오동선 목사의 공간 컨설팅을 받아 지하 1층은 스튜디오로 2층은 교회 학교 교육관으로 꾸몄습니다. 주중에는 지역을 위해, 주일에는 교회 학교 예배 모임으로 사용하는 이음 스튜디오는 개인 스터디와 모임, 공연이 가능한 홀과 실시간 온라인 방송, 촬영 편집 등 영상 제작이 가능한 4개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촬영 조명 장비는 물론 다양한 세트와 소품이 구비돼 있어 온라인 예약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이 청년들이 많아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응원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들의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팬데믹 이후에
어떤 그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이 교회와 지역이 이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시온선교회는 앞으로 유튜브 이음 채널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공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공간이 이제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소통과 성장과 공유의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누구든지 젊은이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방하려고 합니다. 시대에 발맞춰 변화한 교회 공간. 이음 스튜디오가 지역과 교회를 잇는 건강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네, 지난 3월 16일 경기도 연천군청 앞에서 이슬람 캠핑장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캠핑장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는데요. 건강하고 바른 연천군 세우기 운동본부 최영학 사무총장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연천군에 이슬람 캠핑장이 들어온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일대에 한국 이슬람이 10만 평의 부지를 구입하고 거기에 7천여 평의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이 이 일대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제보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지의 캠프장이죠. 네, 주민들이 우연히 알게 된 만큼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건데 네, 이와 관련해 연천군청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캠핑장 허가를 한 건 아니고요. 캠핑장 등록 신청이 들어온 상태는 아니에요. 그럼 그 부지가 캠핑장 부지로 되어 있지 않는단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목적은 캠핑장 조성을 위해서 더 공사를 하겠다라는 허가를 받은 건데 캠핑장을 운영하려면 캠핑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안 한 상태죠.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라라는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 없는 거를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이. 법적인 선에서는 해야 될 의무가 없단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 캠핑장 부지 조성 공사에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게 연천군의 입장인데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잖아요. 예. 네, 어떤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천군은 인구 절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유입되면은 이슬람 인구 증가가 인구 역전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 지역인 이 연천군이 이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이 뿌리가 없앨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위험성은 뭐냐면 이슬람의 인구 정책, 증가 정책을 통해서 그들은 이슬람화하려는, 지역을 이슬람화하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정책을 통해서 이슬람화 성지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위험을 받게 되고 다음 세대가 또 젊은 부부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한 지역에서 이슬람 인구의 유입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16년간 1,400명의 아동들이 무슬림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연천군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슬람의 인구 유입이 되어지면 그들의 인구 역전 현상을 통해서 많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 이유 중에 연천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그것은 군사적 위치가 있습니다. 시청, 미아리, 수유리, 그 다음에 동두청 의정부를 거쳐서 철원, 친위주를 거치는 삼봉국도가 펼쳐진 곳입니다. 여기에는
군사적 요충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군사적 보안 지역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 때문에 국가 안보에 위험성이 있고요. 그들이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연천군의 치안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여러 가지 우려들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럼 연천군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연천군청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뭐 취소를 하거나 불가한다는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저희 고려를 해야 되는 또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혹시 검토하시는 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신다는 건지 좀.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슬람교 측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슬람교 측의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연천군 입장까지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캠핑장 건립 반대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주민 자발적인 시위 운동 그리고 반대 서명 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연천군 캠프장, 이슬람 캠프장을 반대하는 것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이 연천뿐만이 아니라 이 연천에서 취소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안보나 치안 문제가 또 똑같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를 우리는 우려함으로써 주민들이 20% 이상의 반대 서명을 받고 지금 반대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해림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임직 은퇴식을 진행하고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왕성교회 길자연 놀러 목사는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전교인이 참여한 성경필사 봉헌식과 장로, 집사, 권사 99명의 은퇴와 임직이 진행됐습니다. 해림교회는 오직 말씀, 오직 어린이, 오직 선교적 삶이라는 표어 아래 다음 세대 신앙교육과 말씀에 집중하며 건강한 교회로 부흥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서울 북로회가 제106회 총회를 맞아 은혜로운 동행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일산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다며 그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총회와 교회의 부흥 그리고 개인 회복을 위한 기도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서고 이 회개 운동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파주시 기독교 원로의 순회 예배가 분이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분이엘 교회 이진형 목사는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파주시에 위치한 31개 교회 원로 목사와 사모들을 초청해 오찬을 대접했으며 파주시 기독교 원로회 회장 양상규 목사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눈물을 뿌리고 무릎으로 믿음의 터를 세우신 이 성역을 생각하면서 우리 후배들이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선배 원로 목사님들의 뜻을 또 발자취를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의 의정부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이번 달부터 금지될 예정이던 카페나 식당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당분간 더 허용됩니다. 환경부는 카페나 식당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같은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사이의 갈등,
이에 따른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약 400개 사업을 대상으로 국고 보조 사업을 점검하고 구조 조정을 실시합니다. 유사 중복 사업을 폐지 통합하고 자부담률 조정을 통한 보조금 감축으로 효율적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당국은 점검 결과를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검증한 뒤 사업 과목 폐지와 예산 규모 조정 등 구체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 소득 월액 상한액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만 6천 원가량 올라 약 5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유럽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독일과 스페인의 물가 상승률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식량을 포함한 물가 억제를 위해 긴급 조치를 도입하겠다면서 법적으로 소비자들의 마트 구입 물품 개수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비용은 커질 것이라며 유럽 경제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4월 7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